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입니다. 네, 미국 대선은 이제 투표는 끝났는데 개표 지금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 홈페이지 한 페이지짜리라고 하는데 이걸 열었고요. 트럼프는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개최됐고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동맹과 북한의 비핵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서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표 차이가 400만 표 이상 나고 예. 네바다 주도 지금 표 차이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거의 조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상황과 미국 상황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다행히 조 바이든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과 아주 친했습니다. 예. 82년 연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망명을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85년 2월달에 귀국을 하시는데 예. 3년간 계시면서 조 바이든하고도 만났어요. 예. 그때부터 친교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되시고 난 데는 조 바이든 의원이죠. 예. 상원 의원이었는데 당시. 조 바이든 예. 의원은 햇볕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한반도 네. 문제를 푸는데. 예. 그리고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 아주 존경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것도 심지어 이 조 바이든 의원하고 우리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넥타이도 같이 바꿔 끼고 막 그랬습니다. 아, 예. 넥타이 그런 예도 있어요. 예,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친한파이고 한국 문제를 정확히 알아요. 예. 그래서 햇볕 정책에 대한 아주 열렬한 옹호자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 한반도 문제를 보면 이제 자기가 주장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지만은 예. 대통령이 그러면 트럼프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을 수 있다 생각하고 대통령이 막상 되면은 예. 다른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버텀업이냐 탑다운이냐 이게 처리 방식을 놓고 보면은 근데 탑다운 방식이 훨씬 더 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아마 바이든 후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무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예. 아마 국무장관이 탑다운 방식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고 예. 그래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섞는 믹스하는 이런 네. 형태의 이 외교 정책을 펴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예. 문제를 풀어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예. 이 한미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예.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이를테면은 지금 이 전작권 문제 예. 그리고 이 주한미군 예. 유지비 문제 예. 이런 등등에서 합리적 처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판단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 톱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적절히 섞일 거라 보죠. 섞일 거라. 예. 그리고 아마 이제 김대중 예.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홍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이든이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또 현지 얘기를 듣고 네.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미국이 큰 나라고 그리고 또 투표 방식이나 이 개표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좀 궁금증이 우리 국민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미 발표는 안 했지만은 그 주마다의 개표에 진행되는 과정을 속속들이 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미 결정은 났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바이든이 됐을 때 우리 한국과의 외교 관계나 국교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수차례 또 개인적으로 자기 어록을 보면은 이 북한이라는 집단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불량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트럼프하고는 김정은이가 그동안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변칙적으로 이 성격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우리가 소위 북한 그리고 네.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바이든은 과거 부통령을 했던 경험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아마 어떤 원칙의 가이드라인이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외교가 이제는 예측 가능한 네. 그런 저는 외교로 이 바이든과의 관계는 좀 설정이 되지 않겠는가. 네. 뭐 예를 든다면은 방위비 같은 문제도 갑작스럽게 5배 이상을 네. 요구를 하는 네. 네. 이것은 국가 간에 사실 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또 미군 감축 같은 것도 예. 상호 간에 서로가 조정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숫자를 내놓고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뭐 군사 전략상에 많은 뭐 전략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뭐 우리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무기 구입 문제 같은 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네. 뭐 일방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각국 간에 정상 간에 이제는 예측 가능한 네. 네. 그런 이제 외교가 저는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나 북한 문제만큼은 아마 상당히 예. 자기 그 어록이라든지 TV 토론에서 나왔던 걸로 본다면은 뭐 강경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북 문제라든지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더 과거보다는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트럼프는 자기 직성에 맞고 순간적인 상황에 맞으면은 뭐 합의됐다 폐기됐다 마음대로 하는데 예. 바이든은 그런 소위 외교는 저는 아닐 것이다. 이럴수록에 더 우리가 준비를 좀 네. 단단히 해야 될 그런 소위 바이든과의 이 한국과의 그 외교 관계가 좀 준비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군요.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새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오던 이제 보호무역 그 기조 이 부분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무역 기조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통상 정책 변화가 또 있을 것이고요.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죠. 예, 그렇죠. 바이든 많이 후보가 올랐습니다. 예, 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 뭐 경제 쪽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건 전체적으로 예, 폭등한다 그러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우리 경제는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미국이 뭐 특히 트럼프가 그냥 중국과의 관계에서 거의 뭐 전쟁하듯이 지금 그렇게 갔는데 예, 물론 미중은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뭐 궁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류의 거의 뭐 폭발적인 이런 대결은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예, 중국도 지금 흐름이 보면은 바이든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예, 그건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순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게 경제 쪽으로 오면은 예. 미중 간의 경제적 대결도 좀 부드러워질 거 아니냐. 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다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이 틀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미중 간의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예, 따라서 우리도 그 틈바구니에서 숨 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질 터이고 예. 그럼 결국은 경제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경제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한테 플러스다. 이렇게 예. 보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네.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신 것이군요. 예, 부모님께서 저도 이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른 최고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바이든은 외교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부동산 쪽에 네, 그 투자를 한다든지 네. 투기 쪽에 이런 그 사고를 가진 분이어서 네, 들쑥날쑥했고 예측 불가능했는데 네, 아마 이 경직됐었던 지금까지 통상 외교가
이제는 저는 정상적으로 네. 서서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외교의 채널이 있고 또 정상적인 이 통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기구가 있는데 예. 이것을 좀 재정비해서 이 바이든이 가고 있는 방향과 그리고 예측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 좀 차질이 없겠거니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상당히 미국 외교관에 남아 있는 숙제라고 보는데 이분은 동맹이라는 부분을 많이 쓰었거든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동맹은 서로 주고받았을 때 동맹의 채널이 강화되는 것인데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부분도 그렇게 일방적인 경제 통상보다는 예. 주고받는 상호 간에 이런 방향의 바탕을 깔고 한다면은 결코 이번에 무역 관계도 지금까지는 좀 우리가 경직됐지만은 예. 앞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거보다는 나은 이런 소위 경제 기조 또는 보호무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견해를 가져봅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출발사 좀 시작할 때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좀 이제 곧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갑니다. 예, 예. 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또 한반도 TF가 또 16일부터 20일 사이 갑니다. 예. 또 방문하죠. 자, 이 행보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 합리적인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이라고 보죠. 예. 지금 가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가는 거는 야당 측에서는 지금 정권력 교체인데 필요하냐는데 이럴 예. 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위를 점할 우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상황을 설명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당의 지금 이 한반도 태스크포스 팀이 출발을 하거든요. 네. TF팀이 출발을 하는데 김한정 의원, 송영길 의원 이렇게 네 분인가 막 갈 겁니다. 예. 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는 탑다운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예. 그것은 일테면은 저쪽이 북한이 갖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구도인데 예. 그 실무진이 나와야 소용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예. 국무장관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결정을 해내는 그런 틀이어야 이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예. 실무진에 맡겨가지고는 부지하세월이다. 그걸 정확히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국무장관이 예. 그 한반도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바텀업 방식이 죄송합니다. 예. 탑다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구나 예. 라는 걸 이해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보다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훨씬 더 정확해요. 예.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확히 전달을 하고 예.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잘하셨어요. 부시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15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등등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미국 분들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이 한반도 태스크포스 팀이 가는 거는 치적절하고 좀 더 빨리 갔었어야 될지도 몰라요. 강경화 장관 가는 것도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쪽에 다 길이 있어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이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강경화 장관은 네.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 네. 그것은 지금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아마 이게 대법까지 트럼프가 제기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한 달, 두 달을 간다고 우리가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예. 그게 아니다 손치더라도 지금 아주 명쾌하게 이 바이든이 입장에서 다국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소위 외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경화 장관이 현 정부에 있는 채널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팀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새로운 이제 기조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맞춰야 되고
정당에서 가서 외교를 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큰 실효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점을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그리고 탑다운 방식의 문제를 놓고 북한까지 여기다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 국가 간에는 이야기 못하는 사항들도 많은데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냥 통째로 탑다운 방식으로 뭘 한다. 이렇게 저는 북한의 문제를 풀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저께 서훈 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네. 북한과의 가장 문제에서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핵폐기라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지금 현 지도부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 북한과 핵폐기 문제 나오면은 애둘러 가지고 평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핵 얘기는 뒤로 가고 그러니까 진실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서훈 실장이 핵폐기다. 예.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런 기조라고 그러면은 이 소위 미국과의 네. 이 바이든과의 정부에서 북한은 분명히 이 문제를 서로가 삼각관계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이 분명히 서훈 실장이 핵폐기 또 미국의 바이든도 핵폐기 이렇다면은 전 이 문제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북한에서 이 핵폐기 나오면은 그 얘기를 안 하고 평화 얘기를 하고 예. 우리도 또 평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실은 우리가 그동안 찾아내질 못하고 그 애둘러서에만 외교를 하다가 오늘의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 바이든의 원칙 그리고 서훈 이 실장의 핵폐기 예.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우리가 결속된 또 동맹 간의 우리의 주제를 하나로 딱 몰아가면은 예. 이 북한도 이제 애들르고 어떤 정치적 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지금 좀 잊어먹고 계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셔가지고 10만 평양 군중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핵폐기를 구체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폐기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 만천하에 그렇게 밝혀놨는데 그 이상 더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얘기 전제하에서 서훈 실장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죠. 보세요. 그걸 평양에 잊어먹으면 가서 안 됩니다. 평양에 가서 예. 대통령이 그 말씀하고 또 김정은이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였어. 그러면은 그 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오고 간 채널에서 핵폐기를 전제로 깔아야 되는데 김정은은 평화를 얘기를 하거든 항상.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핵폐기는 뒷전으로 가고 평화 얘기라는 것은 아세아이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세계가 필요한 얘기를 김정은이가 큰 단수를 치는 거예요. 자, 거기 알겠습니다.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게. 자, 여기도 중계석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